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 이제 꽤 된 책이긴 한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극도로 효율적인 나라로 변모해 왔잖아요. 산업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제,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꼭대기에 서지 못한 자들은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조가 유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면은 결국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 포기하는 거죠. 삶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저출산이랑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도의 효율성은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졌고, 예, 양극화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저출산으로 가게 돼서 결국에는 한민족의 생존이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런 물음도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몰입이라는 책은 이렇습니다. 꼭 외적인 조건들, 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어디에 몰입하다, 어떤 몰입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몰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행복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 내적인 동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이제 지난 10월달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시카고 대학 교수로 40년 동안 재직한 후에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 교수 및 삶의 질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이 좀 더 창의적이고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평생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렇습니다. 목표를 추구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목표 외의 다른 것들은 잠시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의식의 질서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식에 질서가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정돈되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뇌 속에 이 정신에 무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괴롭게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의 질서를 생기게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한다고 느낄 때, 그러면서 이런 경험의 심대한 중요성을 통찰하는 순간에는 사회적 욕망이 사라진다. 이젠 내가 날씬하지 않다는 것, 부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끝없이 출렁거리는 기대라는 파도는 잔잔해질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들도 더 이상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가장 하찮은 경험들도 이때부터는 즐거운 것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목표, 통제, 질서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신을 사회적 통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보상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상을 자기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동안 사회에 맡겨두었던 본인의 힘을 찾을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의식을 통제함으로써 불안과 공포를 없앨 수 있다. 우리 의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심리적 무질서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마음먹었던 의도나 이를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고통, 공포, 불안, 분노, 질투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질서와 무질서, 이거를 대비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질서이고,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통제력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라던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갖게 되면은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것 또한 무질서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
통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온 정보가 우리의 목표들과 일치하게 되면 심리적 에너지가 무리 없이 작용한다. 최적 경험이란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고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적 위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가 목표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될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상태를 바로 플로우 경험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이 뭐라 그럴까요? 뇌에는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의식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의식이 질서 있게 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심리적 에너지가 그 자신이 선택한 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대부분 사용된다. 그리고 잠, 휴식, 식사, 그리고 섹스는 신체적 욕구가 발생시킨 정신적 엔트로피를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의식의 질서를 가져다주는 회복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신적 성장까지 일으키지는 못한다. 자아의 복합성을 추가해 주지도 못한다. 즉 쾌락은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지만 그 자체가 의식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막상 마카의 상대와 테니스 시합을 할 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몰랐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낀다. 또한 아슬아슬하던 비즈니스 협상을 끝냈을 때나 어떤 일을 잘 마쳤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즐거운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우리는 스스로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의 자아가 확장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복합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합성은 새롭고 또한 상대적으로 도전적인 목표에 심리 에너지를 쏟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질서를 잡는 게 중요하고 목표 설정도 중요한데 그게 이룰 수 있는 목표여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약간은 도전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전적인 목표일 때 우리가 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확장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우리 의식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면서도 쾌락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약간은 도전적인 목표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기술을 연마하는 거죠. 열정적인 암벽 등반가였던 한 의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나의 정보 입력이 중단된 것 같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난 30초간이며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약 5분 정도일 뿐이다. 이게 굉장히 좋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괴로움에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집착이라던가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걷는 것. 그래서 한 발자국만 잘못 걸으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속에서 걸어갈 때 초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집중을 요구하는 모든 활동은 유사하게 좁은 주의의 시간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사고는 일시적인 정지 상태에 있게 된다. 플로우 경험은 내가 하는 일과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 위험에 직면하게 된 이들과 인터뷰를 하면 이들의 즐거움은 위험 자체가 아닌 그 위험을 축소하고자 하는 그들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위험을 자초하는 병적인 스릴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강한 느낌을 즐기고 싶다는 것이다. 최적 경험은 한 형태의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도움이 되거나 파괴를 낳을 수 있다. 플로우는 삶을 더욱 윤택하고 열정적이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플로우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플로우를 주는 활동, 이 활동에는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목표가 분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또한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집중할 수도 있으면서 의식의 질서를 가져가게 되죠. 그러나
도전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술을 연마하게 되는 거죠. 기술을 연마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잘 됐는가를 피드백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선이 가능한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 자체가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일 자체가 카오스라면은 우리가 발전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는 그 기술 습득도 불가능하고 피드백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무질서로 가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주식시장에서 투자가 그럴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에 규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규칙이 없거든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규칙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쏟는 만큼 발전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의식의 무질서가 창조된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 실패하고 심장병을 얻게 되고 뭐 그런 루트로 가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같은 수준에서 같은 일을 장기간 할 때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 즐거움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수많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면서 지루해지기가 쉬울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일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재미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도 즐겁고 일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은 이런 겁니다. 그 전화를 할 때마다 이제 뭐 앞정이나 핀셋 같은 걸 옮기는 거죠. 한 병에 꽉 찼던 거를 한 병에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일과는 그 병에서 병으로 다 옮기고 나서 그 일과가 끝나는 거죠. 그런 재미로 영업 전화를 돌리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사람들이 값비싼 물질적 자원이 필요한 연구 활동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여가 활동 때보다 그 즐거움이 훨씬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행복하게 느낄 때는 서로 담소를 나눌 때, 정원을 손질할 때, 뜨개질을 할 때, 혹은 여타의 취미생활을 즐길 때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외적 자원이 거의 들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고도의 심리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경쟁에서 소외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이 큰 돈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있는 일이라면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자포자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후배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정상 루트의 삶만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더라도 내가 새로운 루트를 개발을 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후배 세대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들이 이런 삶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런 삶도 가치가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책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